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의 시각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 이제 2조 달러 규모의 보양책 인프라는 이제 윤곽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통적인 뭐 기계나 건설 인프라가 갈 것 같은데 기술주가 느닷없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미국 시장은 그 마지막 경기 부양일 것 같아요. 약 한 2조 달러?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3조 달러 거의 다 되고요. 지금 2조 한 5천억 달러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 부양이 이제 인프라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사실 전통주들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기술주들이 호재를 맞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1.5% 정도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부양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증세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재원이. 그래서 법인세를 21%에서 28%까지 끌어올린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은 감세를 끌어올렸는데 증세가 되면 도움이 안 되죠. 그럼 1조 9천억 불을 경기 부양하면서 개인들한테 1,400불씩 줬는데 법인한테 돈을 법인세를 가져가겠다, 뭐 소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득세 부분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개인한테도 그 영향이 미칠 거다. 그래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대 의견을 내보내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지금 증세에 대해서 증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거에 대한 아마도 시장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증세 부분은 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1분기가 다 끝났고 이제 2분기가 시작해요. 미국도 오늘부터. 근데 1분기 동안의 모습을 보면 일정 구간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요 두 달은 다 그 마지막일에 다 캔들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3개월간 행보를 하다가 4개월 때 양봉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요 양봉을 세울 때 있었던 일이 아시겠지만 1조 9천억 불, 그다음에 마지막에 경기 부양책 2조 5천억에서 3조 달러, 요거 이제 증세. 그럼 그것까지 반영해갖고 이달에 이제 3월 달에 얼마가 올라면 6.6%가 올랐어요. 6.6%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캔들을 만들면서 마지막 부양책까지 다 나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물론 결정은 나질 않았어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미국이 갈 거라면 위로 치고 가야 될 거고요. 만약에 재료를 이번 달에 다 반영한 거라면, 왜냐하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뉴스에 파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는 그런 상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달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양봉이 세워지든지, 그러니까 그 이슈를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양봉을 세워버리든지, 아니면 이슈를 다 반영해가지고 음봉이 나오든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4월 달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3개월 동안 이 3월 달에 양봉을 세워서 방향성을 제시한 건 사실이지만 4월 달은 정말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거다. 왜? 일단 나올 수 있는 재료는 다 나왔잖아요. 아시겠지만 화이자에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하고 만들었던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약 15세, 12세에서 15세로는 효과가 100%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코로나로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악재는 없는 거라는 거죠.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호재를 다 썼다? 그러면 이제 4월 달은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까요? 장대 양봉이 나오든지, 아니 호재를 다 반영해서 음봉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리고 결국 4월 달이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잡히는 위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술주가 올랐지만 아직은 뭐 추세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은 거라고 봐야 되죠. 일단 60일선 밑에 있고요. 일봉이에요. 그래서 뭐 월봉이나 이런 거 보면 전체 추세에서 고점 부분이지만 일봉에서는 일단 아직도 싸움을 하는 그런 구간에 있었다. 그렇지만
어저께 그 이슈를 통해서 일단 상승폭을 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고점 부분에서 아직은 내려가 있는 상황. 어쩌면은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다우만 뭐 시장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시장이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돼서 감세하고 미국 시장이 막 계속 날아가던 그 시절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이슈에서 얘기할게요. IMF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금리가 올라요. 사실 지금 미국 금리가 1.73%예요. 1.74%인데 뭐랬냐면 지금 금리가 안정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1.5에서 쭉 올라왔고 지금 1.7을 안 차게 했는데 1.77을 갔다가 1.73이 되니까 이게 안정이 된 것 같다 이러면서 주가를 더 이상 끌어올리지 그러니까 하락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IMF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긴축 발작이 신흥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일본하고 중국은 재정 지출을 약간 줄이려고 하는 거지. 일본 같은 ETF 매입을 줄이기 시작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말한 건 뭐 중국하고 일본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신흥국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환율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약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오늘은 약간 밀리고 있지만 약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위험 자산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것을 IMF 총재가 시장에 경고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격적 매매를 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슈에서 제가 이걸 연결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한 1000포인트 정도가 그냥 10주 만에 쭉 올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인들이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이 개인들이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개인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누계를 보면 올해만 개인들이 41조로 사요. 41조로 사는데 그럼 동학개미가 열풍 마무리되는 거다? 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41조 정도 들어왔잖아요. 외국인이 9조 9천억, 그다음에 기관이 30조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이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위치에서 1월 달에 들어온 게 개인들이 22조 정도가 돼요. 22조. 그리고 32조. 22조입니다. 22조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얼마나 8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월 달 대비로 3분의 1로 줄어버린 거죠. 그런 다음 3월 달 얼마나 6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추세적으로 지금 조정이 그러니까 기간 조정, 고점 대비는 일부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간 조정이잖아요. 기간 조정 속에서 개인들이 더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 동학개미 열풍이 1월 달이 피크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다음에 만약에 박스권을 벗어난다면 다시 개인들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박스권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흘러내린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흘러낸다면 그나마 다행인 건 삼성전자를 많이 산 건 다행이지만 흘러내린다면 지금까지 샀던 금액이 시장에 흘러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했을 후에 들어온 게 약 41조인데 그게 1월 달에 22조, 그다음 8조, 6조로 낮아지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들의 시장의 매수라든가 동학개미 열풍이라는 것은 잦아드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다시 시작돼 2차가 많이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박스권 돌파해서 날아가야 됩니다. 박스권 돌파해서 날아가야만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박스권을 돌파시킬 수 있는 재료가 지금 시장에 뭐가 있냐를 한번 봐야겠죠. 왜냐하면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폭등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공매도 금지를 시킨 거였어요. 그걸 연장하면서 두 번째 연장을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자체가 이제 한 달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기금이 매수를 좀 많이 도와줬죠. 어느 정도. 근데 그게 또 시장에서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새로운 재료가 있는데 그 새로운 재료로 미국에서 시작됐던
인프라 투자 정책이나 1조 9천억 불이 돼야 되는데 1조 9천억 불 시장에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럼 2조 달러가 돼야 되는데 2조 달러가 증세 부분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폭등으로 가는 그런 재료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렇다면 그 부분으로 봤을 때 동학개미들의 그 강력한 열풍을 2차로 이어갈 거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재료가 떠야 되고 그 재료는 그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쉽지 않은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3,080입니다. 3,000선이 위협받던 상황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한 대략 20포인트 좀 넘었다가 조금 밀리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올라서 959로 진행이 됩니다. 예, 시장 공감10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시장 대응 잘하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